다 같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하얼빈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하얼빈에서 대한해군 참모중장 안중근 역을 맡은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촬영할 때도 눈이 많이 왔었는데 제작 보고할 때도 눈이 많이 오다니 정말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눈을 뚫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심성의껏 자리하다 가겠습니다. 저는 우덕순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독립군 김상현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방금 정래 씨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영화와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극장으로 왔었는데요. 이렇게 눈길 뚫고 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군 공부인 역할을 맡은 전여빈입니다. 저 또한 오늘 내리는 눈을 보면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곤 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촬영했던 날들이 떠오르면서 마치 뭔가 하늘이 축복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자님들께서 와주신 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답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군 소좌 모리타초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걸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군 최재형 선생 역을 맡은 배우 유재명입니다. 네, 카메라 세례가 엄청나군요. 네, 너무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우리 동료 배우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멋진 영화를 드디어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설레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제가 핑계고에서 2년 전부터 홍보했던 하얼빈이 드디어 개봉을 한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눈이 한 바가지 오는데 잘 뚫고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독립군 이창섭 역을 연기한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얼빈 감독 우민호입니다. 남산의 부장들 이후로 한 4년 만에 찾아뵙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의미 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꽁꽁 얼어있는 강 위에 처연하게 누워 계시던데 고생 너무 많으셨죠? 저희가 이제 몽골 홉스골이라는 호수인데 가는 길도 험난했고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차로 한 16시간 정도 가야 이제 나오는 호수였는데 날씨도 한 영하 40도 정도였었다라고 들었고 근데 저는 힘들다라기보다는 저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있었을 때 어떤 이렇게 그 광경들이나 그때 현 상황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현장이에요. 그래서 참 잘 간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조우진 씨께서는 그 장면에서 뻘뻘 웃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잘못했군요, 제가. 감독님 완벽해 그 한마디가 너무 통쾌하게 들려서요. 네, 너무 그 촬영장에서의 그 힘든 와중에도 쾌감을 느끼셨구나. 예, 그 부분 공감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절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장면 보고 그거 보고 제가 웃은 게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오해는 꼭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은 사이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제작 영상을 보고 궁금해지신 게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프로덕션 키워드 토크를 통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션 키워드 보여주시죠. 키워드 우민호 감독입니다.
남산의 부장들 그리고 내부자들 뭐 지금까지 감독님 작품들이 현대사를 다룬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909년 하얼빈으로 가셨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남산의 부장들을 끝내고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시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혼자서 굳게 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이 안중근 장군님의 어떤 서적과 그리고 하이브 미디어 코프 제작사 갖고 있던 제가 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 안중근 장군과 독립투사들의 그 마음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에 아마 가장 힘들 것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딱 직감했는데 각오하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고 시작했습니다. 네. 하얼빈의 주역분들은 우민호 감독님과의 첫 작업 그리고 여러 번 작업한 멤버로 나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대표로 현빈 씨는 오늘 이제 처음 작업한 곳에 오셔서 이렇게 제작 보고를 함께 하시게 됐고 또 조우진 씨는 여러 번 하신 거잖아요. 페르소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 분께 이번엔 어떠셨는지 각각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감독님한테 제안을 받고 감독님과 처음 미팅을 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때 이 작품에 대한 감독님의 진심과 그리고 이거를 정말 제대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의지 그리고 그 열정이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분과 이 작품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또 한편으로 고민이 많았죠.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뭐 모르겠어요. 전 이런 표현이 그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뜻깊은 인물을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너무 좋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과 같이 작업을 해보면서 현장에서 더 그게 세지시더라고요. 진심과 열정, 그 에너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저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정말 뭐 동작 하나, 대사 하나, 뭐 한 컷, 한 씬 정말 진심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감독님과 이걸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의지가 점점점 커졌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선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민호 감독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도는 대답이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페르소나 조우진 씨 어떠셨는지요? 페르소나 참 영광스러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 연기를 하면서 정말 가끔 검토 단계를 건너뛰고서 작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번 작품이 그러했고요. 저는 대본을 보기 전에 먼저 대답을 드렸어요. 감독님 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귀한 전화를 주셔서 하얼빈이라는 작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상현이라는 아주 어려운 역할이 있는데 너라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갖고서 전화를 주셨다고 해서 대본을 받기 전에 그 통화 그대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예, 하겠습니다라고. 예, 뭐 정말 큰 특별한 이유가 우민호 감독님이시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기꺼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대본을 봤더니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어려운 작품과 캐릭터들이 넘쳐나는 그런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감독님 디렉션 주시는 대로 어떻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호흡을 이렇게 하면 갖고 가봐라. 뭐 여러 가지 감정선에 대한 것도 디테일하게 워낙 명료하게 저한테 주셨던 그 전에도 과거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했었던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네. 역시나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보람을 찾았고요. 그 보람이 네,
관객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3개국 글로벌 로케이션. 감독님이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3개국이면 국경도 정말 여러 번 넘나드신 건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저 헌팅까지 하면 아마 지구 2바퀴 반을 거리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지구 2바퀴 반 정도 되더라고요. 저 몽골 같은 경우도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저 촬영지까지 한 3일 가야 돼요, 차로. 비포장 도로 연속이었고, 가는 것만으로도 이미 넉다운이 돼버리는. 근데 제가 이제 고사 때 이제 저의 이제 출사표가 우리 그 안중근 장군과 우리 독립투사들의 이제 마음을 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편하면 안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물론 그분들과 비교는 절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분들의 어떤 그 노고와 그 힘듦과 그 마음을 우리도 조금이나마 느껴보려면은 저런 오지와 저런 광활한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우리도 고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떤 세트나 블루매트 앞에서는 찍지 말자. 그러니까 각오들 하시고 현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출사표였습니다. 근데 안중근 장군과 우리 동지들이 하얼빈까지 가는 그 여정을 담은 이 영화인데, 하얼빈이라는 영화는 그 여정이 얼마나,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여정, 지구 2바퀴 반을 가는 그 여정 또한 그런 힘들어야지 우리가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스크린에, 화면에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에 저런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네, 열정이 있어도 그런 결정은 또 쉽지가 않았을 텐데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외 로케이션뿐만 아니라 해외 배우도 또 캐스팅하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연이 닿아서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토 히로부미 역에 이제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언어 가족으로 칸느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죠.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신 이제 일본 배우분이신데 워낙 유명하시죠. 릴리 프랭키라고. 그분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워낙에 좋아하는 제가 배우였고, 근데 또 그분이 흔쾌히도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어려운 결정을 또 내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작품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 정말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해외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여러 선택을 앞두고 정말 고민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배우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직접 다녀오신 분들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여빈 씨, 몽골, 라트비아, 대한민국 5개월간 촬영을 하셨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건 정말 좋았고 이건 좀 너무 힘들었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희 하얼빈의 첫 촬영이 이루어졌던 곳이 몽골이었어요. 근데 몽골 이제 촬영장으로 가는 그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었고, 어쨌든 도로 자체도 편안한 도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는데 아마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시간과 환경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막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막 느낄 수 있었던 어떤 희한한 감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서로 공유할 수 있었던. 어떤 거죠? 뭔가 바다 지평선처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땅 위에서 뭔가 그 광활한 대지 위에서 오롯이 서 있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고독감, 외로움, 존재로서의 뭔가 이렇게 뭔가 성찰이나 고찰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순간들이었는데, 그걸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배우 선배님들이랑 나눴던 이야기는
만약에 우리가 첫 촬영지가 서울이었다면 이렇게나 끈끈한 동지애를 뭔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 공간이 주는 기운 혹은 우리가 느꼈던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대감이 더 생겼던 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도 나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공간을 다니면서 느꼈던 사실 고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그 당시에 정말로 만주벌판을 달리셨던 독립군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임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너무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서로가 몰입할 수 있었던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답변 주셨고요. 유재명 씨께도 여쭐게요. 라트비아에 아예 적을 두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계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몽골 저도 가고 싶었는데 네. 되게 부러웠었어요. 가고 싶었는데 몽골에서 촬영을 네, 하지 저는 않으셨군요. 이제 못 갔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몽골에서 고생한 얘기를 들으니까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을 지금 했었어요. 이쪽에서 술렁술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독님께서 몽골에서 저도 좀 목이 좀 잠겼습니다. 그 몽골에서 찍었던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너무 놀라서 감탄사밖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게 가능해요? 이런 영상이 가능한가요? 그랬던 기억도 나고. 그 라트비아는 제가 처음으로 유럽을 간 건데 제가 4시간밖에 비행기를 타본 적은 없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구 건너편에 있는 동유럽의 자그마한 소도시에서 길을 걷는 것, 촬영을 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 동료들과 촬영을 마치고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다음 촬영을 준비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여행 같았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한 장면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뽑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했던 그런 밤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역시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하필 여행 같았다라는 단어를 선택하시면서 이 몽골에서 촬영하셨던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는 몽골에 반응이 비하면 있었습니다. 라트비아는 몽골도 여행 같았어요. 그렇습니까? 예, 힘든 여행. 테마가 다른 여행이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나왔습니다. 영하 40도의 강추위. 박정민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날씨도 정민 씨가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영화 촬영장에서 이게 하늘이 도운 건가 싶은 날씨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현장의 추위가 연기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의식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춥고, 지금 신화산 전투라는 이제 그 장면이 있어요. 독립군 선생님들께서 일본군에 맞서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씬인데, 광주에서 찍었거든요. 전라도 광주에서 찍었는데, 거긴 눈이 잘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네. 저희가 촬영에 간 날 보름 동안 녹지 않는 눈이 내렸습니다. 그 산에. 그래서 80몇 년 만에 북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감독님이 참 좋아하셨고요. 배우들도 좋아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그리고 뭐 힘들겠지만 그런 풍경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 여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광주에서 저 산에서 한 보름 정도 저희가 전투씬을 찍으면서 또 한 번의 동지애를 다질 수 있었던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의 추위가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는 말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주셨습니다. 전혀 춥지 않았고요. 열정으로 가득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기사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 워딩을 주셨네요. 근데 80년 만에 오는 광주의 이상 기온에 의한 눈이라면 이 정도면 뭐 하얼빈을 거의 우주에서 도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그리고 아주 몰입하기 좋은 현장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만나겠습니다. 강철부대. 점점 점입가경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박훈 씨 그리고 이동욱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훈 씨는 일본군으로 그리고 이동욱 씨는 독립군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강철 체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전에 무슨 액션을 따로 훈련 받으셨던 건지 너무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 그 전투씬에서 액션들이 나오는데 사실 액션을 훈련받는다는 건 어떤 합이 맞춰진 그런 장면들을 찍을 때 오히려 훈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왜냐면 그렇죠.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 하얼빈에서의 액션씬은 그런 합이 맞춰진 액션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냥 그 상황의 처절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액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현장에서 뭐 선배님들도 그렇고 빈 씨도 몇 번이고 다시 액션을 수정해가면서 찍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실제와 가깝고 또 그 상황에 제일 근접할 수 있는 액션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성을 더 많이 믿었고 정민 씨가 말한 대로 그런 환경들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눈이 내리고 동욱 씨가 처음에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장면도 원래는 그냥 뛰어나오는 장면이었는데 그날 또 눈이 허리까지 거의 차니까 그걸 다 헤치고 나오는 장면들로 바뀌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전투를 실제 겪었던 사람들의 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여기 있는 배우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단역 한 분 한 분들도 가장 처절함에 근접한 액션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춥지 않았고요. 열정 가득하게 찍었습니다. 그 자연 환경의 도움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쌓이고 낮에는 잠깐 녹고 다시 또 얼고 그게 반복하는 땅이어서 액션을 하다 보면 이제 전 배우가 뭐 다 같이 이제 진흙투성이가 돼서 그 땅을 구르면서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왜냐면 너무 미끄러워서 뭐 그것도 서 있는 것도 막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막 땅을 기고 구르면서 했던 그런 처절한 액션들이 좀 더 자연의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화면에 고스란히 잘 담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혀 힘들지 않고. 네. 네, 제가 말을 좀 추가하자면은, 네. 저 때 뭐 하루에 한 컷 찍은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리허설하고 하면은 저 누군가, 저 진흙이 다 이제 바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팬티 속까지 다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계속 대기를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게 아마 배우들이 무척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배우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많이 좀 피해 다녔는데. 네, 지금도 박정민 씨는 감독님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배우들이 저 촬영이 되게 고됐고 힘들었지만은 저는 현빈 씨한테 좀 저에게 미안한 게 좀 있어요. 저때. 왜 그러냐면은 리허설 되게 며칠이나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딱 현장을 이제 슛하는 그 촬영 당일날 갔는데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리허설을 하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누구를 데리고 리허설을 하냐고 무감히 무술 감독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일단 안중근이다. 왜냐면 안중근의 액션이 나오면은 뒤는 잡힐 것 같다. 그래서 현빈 배우랑 거의 뭐 하루 동안 계속 리허설만 했던. 근데 겨우 잡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뒤에 배우들은 조금 좀 이렇게 얻어가는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현빈 배우가 허리도 다치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잘 버텨줬고, 좀 보니까 좀 많이 고맙고 그러네요. 네. 현빈 씨 어떻게 사과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해야 될 일인데요, 뭐. 네. 아니요라고 해서 안 받아주시는 줄 알고 살짝 기다렸습니다만 분위기 좋습니다. 하얼빈 팀입니다, 여러분. 자, 정말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어지는 대화였는데요. 그래서 캐릭터들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화면부터 보여주시죠. 나는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말로 캐릭터 그 자체가 아닌가, 안중근 의사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모습인데요.
안중근 의사, 투사 이런 말들을 사실 많이 썼고 저희가 많이 익숙해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하얼빈은 장군 안중근, 참모 중장 안중근을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현빈 씨 캐스팅부터 지금까지 매체에서 그려진 그런 안중근과는 다른 모습을 그리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또 화면이고 여기에 대한 또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는지 감독님께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빈 씨에 대한 캐스팅에 대해서. 예. 일단은 사실 안중근 장군의 역할을 배워가기에는 부담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사실 실존 인물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우리나라의 영웅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정말 힘들 거라는 걸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힘듦을 좀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배우가 저는 필요했습니다. 현빈 배우를 보는 순간 현빈이 곧 안중근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는 버티고 이겨낼 것이라는 걸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네, 이런 감독님의 뜻을 함께한 우리 안중근 역할의 현빈 씨인데요. 인간 안중근과 장군 안중근을 연기함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셨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준비하실 때부터 그리고 준비하신 목적이 좀 다른 안중근 장군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거사를 치르러 가는 과정까지의 안중근 장군도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서 어떤 고뇌와 그리고 좌절과 또 어떤 슬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한 발 끝까지 어떤 목표와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했던 그래서 지키려고 했던 어떤 신념과 의지 이런 것들이 표현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으려고 하니 지금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안중근 장군이 쓰신 글과 아니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서적들에서 찾아야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자료들을 찾아봤고 또 기념관에 가서도 거기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을 조금 보고 이러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 했었고요. 준비하고 촬영하는 거의 한 7, 8개월, 8,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계속 찾아보고 알아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 과정들이 계속 하루하루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독님 말씀처럼 잘 버텨내셨군요. 저는 사실 안중근 장군이 장군으로서 말을 타는 모습을 이번 예고편을 통해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말 타는 연기도 선보이셨어요. 그게 실존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거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고 말 타고 그리고 어떤 무예를 익히고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담아있는 그 말을 타는 장면도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캐릭터 만나보겠습니다. 독립군 우덕순 화면 보여주시죠. 정말 배우분들의 몰입이 그대로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우덕순이라는 이름 석자가 생소한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자료도 충분치 않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실존 인물이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다 혹은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힘든 거는 늘 힘들죠. 이렇게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예민하고 좀 섬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서 우선은 감독님하고 말씀 많이 나누고 개인적으로는 그 재판 기록이 이제 조도선 선생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재판 기록이 되어 있는 지금은 절판된 이렇게 좀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려진 우덕순 선생님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하려고 한 부분들이 있었고,
촬영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게 가장 열심히 한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늘 그 캐릭터들을 입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선보일까, 어떻게 하면 누가 되지 않을까를 굉장히 항상 마음에 품고 작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민 씨만의 캐릭터 해석이 돋보였던 현장이었다고 또 전에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입이 쉬질 않았다. 아, 이거는 무슨 의미죠? 입이 쉬질 않았. 그건 이제 어떤 뭐 사료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감독님하고 이제 작품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덕순이라는 인물이 해주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좀 계속 뭘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인물. 자꾸 배고프다고 하고 뭐 좀 갖다 달라고 그러고 하는 면들이 좀 있어요. 이 영화에서 표현된 우덕순 네. 선생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배치함으로써 그 어쨌든 이 영화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주 큰 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인데 중간중간 그런 우덕순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제 관객분들에게 재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뭘 계속해서 먹는다는 거는 어떤 남성적인 에너지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먹는 어떤 그 그림만으로 캐릭터를 보여주고 그냥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먹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예, 이렇게 버텨야 하고 하니까. 아, 몸으로 먼저 부딪히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네, 또 네. 그래서 뭐 전쟁하다 누룽지 먹고 막 이러거든요. 뭐 그게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을 계속 찍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배고프다 그러고 이런 면들이 좀 있어서 촬영할 때도 되게 재밌게 감독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거라서 재밌게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사랑을 받으면 왠지 정민 씨의 여러 가지 그 밈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드는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독립군 김상현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조우진 씨께 여쭙겠습니다. 이거 제가 근데 조우진 씨 앞에서 엿썰고 저 표정도 그런가요? 그 표정인데요? 안경 낀 것만 비슷한가 보네요. 정말 네.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영화를 보신 모든 분들께 각인시켰던 장면이기도 한데 감사합니다. 그만큼 정말 희대의 그 명대사와 캐릭터를 잘 소화해내신 조우진 씨 아니겠습니까? 이번 캐릭터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인데 처음 제안받고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새 작품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새 작품 중에 가장 많이 감독님 디렉션에 기대었던 방금 말씀하신 내부자들 그 대사도 말씀 주셨는데 거기는 진짜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양의 디렉션을 받았고 많은 감정을 썼고요. 최대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저는 시나리오를 통해 발견을 했었고 그에 더해서 감독님께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이런 외형이었으면 좋겠다. 구스타프 말러의 사진이었는데 정말 깡마른 그 사진이 그런 거지 말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표현을 해주시기를 정말 깡마른 예민함 가득한 지식인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셔서 이번에는 반대로 체중을 감량을 했고요. 곡기를 끊었고 하루에 한 끼씩 또 제대로 안 먹으면서 그냥 최대한 그분들이 겪었을 결핍의 그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려고 했었고요. 또 감정적으로는 방금도 표현드렸던 그 김상현만의 인간됨을 위해서 고독이라는 표현도 썼었는데 저도 김상현만의 고독의 심연으로 파고들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덕순 역할에 근데 네. 재밌네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는 어떤 게 같은 우덕순, 김상현 그 독립군 캐릭터가 네. 그 결핍의 시대, 그 결핍의 시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 배우는 체험으로 먹는 거로서 그걸 표현했다면은 또 다른 배우는 그걸 안 먹는 거로 표현했다는 게 지금 보면서
참 우리 배우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우리 배우들 너무 대단하고 그 디렉션을 생각해낸 나 자신 너무 대단하다라는 저는 말씀을 그런 하고 디렉션을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게 준 적은 없는데 네네네네. 그 배우들이 감독님 저도 안 힘들었습니다. 네, 저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캐릭터를 구현한다는 게 새삼 놀라워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사이 좋은 하얼빈 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덕순 역할에 박정민 씨랑 호흡을 많이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 연기는? 사랑 고백했어요. 만나자마자. 네. 너무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연기해보고 싶은 사람, 그런 배우라고 얘기를 했더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도 네. 분위기 그대로 이어졌고요. 재밌는 장면일 수는 없지만 저희끼리는 정말 즐겁게 신나게 연기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촬영하면서 이렇게 선배님께서 이렇게 후배에게 사실 이거 좋은 말씀이니까 네. 본인께서 어려운 씬이 있는데 혹시 함께 좀 연구하면서 만들어 줄 수 있겠냐, 리딩을 좀 몇 번 해본다든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겠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선배님이 사실 처음이에요, 우준이 형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형이랑 그런 작품 이야기 나누고 그 어떤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좀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형님께서 그 캐릭터 때문에 식사도 안 하시고 본인을 계속해서 좀 고립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트비아 리가에 저도 산책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고립돼서 움직이고 계시는 형님이 계속 보여요. 어딘가에 계속 우진이 형이 혼자서 걷고 계시고. 그래서 우진이 형이 진짜 지금 이 작품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다들 검정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빨간 패딩을 챙겨가는 바람에 그 빨간 패딩이 눈에 너무 너무 띄어요. 잘 띄는 거죠 이게. 네. 네. 그래서 현지인들도 잘 안 입는 색깔인데 고립되는 걸 좀 티나지 않게 티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형님한테. 예. 네. 독립군 네, 네. 김상현 그리고 독립군 우덕순과의 그 연기 호흡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캐릭터 독립군 공부인 화면 보여주시죠. 정말 우아하고 강단 있고 기품이 느껴집니다. 당대의 여성 독립군으로서 남부럽지 않은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여빈 씨가 생각하는 공부인의 매력은 뭘까요? 차갑지만 동시에 굉장히 뜨거운 사람.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 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몸의 동작은 굉장히 절제되어 있지만 그 마음에는 무한한 마음이 샘솟아나는 사람, 존재라고 느꼈고요. 근데 공부인은 사실 실존 인물은 아니고 당대의 독립 여성 군가 분들을 이제 사료들을 모아서 재창조해낸 인물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저와 첫 미팅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독님이 이제 공부인은 이제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단아하고 단정한 사람이지만 그 내면에는 굉장한 파워, 어떤 힘이 있었으면 느껴지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때도 이제 감독님이 차가운 동시에 굉장히 뜨겁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공부인을 알아가려고 닮아가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도 그 의상이 보이는데 서양 복식을 차려입고 승마의 행군까지 소화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복장 때문에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의상에서 준 어떤 기품 덕분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옷에 힘입어서, 복장에 힘입어서 뭔가 공부인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인의 의상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저희 의상팀 그리고 분장팀에서 네.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의상 자체는 당대 서양 근대의 복식을 그대로 구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아마 영화 보시면 박물관에서 볼 법한 의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캐릭터도 만나보겠습니다. 모리다소 화면 보여주시죠. 엄청난 비주얼 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삭발을 하셨는데 우선 삭발해서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쁘죠? 두 예. 사람이요? 네. 삭발을 하면 불편한 것은 춥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렇네요. 예, 라트비아도 되게 추워서 머리가 시렸고요. 감독님이 그 캐릭터의 변화하는 지점을 삭발을 통해서 표현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 그렇게 함축하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서 한술 더 떠서, 그래서 감독님 제가 삭발을 한 적이 있어서 그런 보통 삭발이 아니라 아예 다른 모습의 삭발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제 본팀이 라트비아 간 사이에 한국에서 이제 문신을 통해서 그 헤어라인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번 문신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가서 감독님한테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딱 그 라트비아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감독님을 만났는데 모자를 딱 벗으면서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감독님이 이거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완벽해. 물론 굉장한 물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 아팠어요. 아프고,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심리적 고통을 이 독립군 역할의 배우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저 역시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의 하나의 조각으로서 이런 고통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한 고통보다는 훨씬 더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진짜 보자마자 미워하는 일본군 육군 소자의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어디까지가 문신일까라는 또 디테일한 궁금증이 생기네요. 그 저만 알 수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머리는 제 머리가 맞습니다. 네. 가발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제 머리고 이제 그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헤어 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되게 많이 그렇죠.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안을 받아서 고민한 결과 이제 좀 무언가에 심취되어 있고 좀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느낌의 라인을 찾아서 이제 깎을 때를 깎고 물들일 때를 물들여서 이제 만들어냈죠. 죽을 때까지 저러고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문신처럼 살짝 흐려지긴 해요. 살짝 흐려지긴 거예요? 하는데 그래도 남아 있죠. 네. 예. 다음 삭발 때 저걸 채울 수는 있어도 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 역할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적 역할. 모리다소에 그대로 몰입한 박훈 씨 우연하자면 이야기였습니다. 참고로 박훈 씨하고 이렇게 다 같이 라트비아 거리를 이렇게 산책을 하면 네. 정말 안정감을 느끼면서 산책을 했었어요. 저희 체급이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은 북유럽 국가에서 저희가 생활을 했었는데 박훈 씨와 함께 걸으면 정말 평화로운 산책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많이 피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고마웠습니다. 강렬한 눈빛과 또 문신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훈 씨를 흥행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출연한 작품마다 정말 흥행몰이 중이신데요. 한산, 노량, 그리고 서울의 봄, 이번 또 하얼빈에서도 어떤 또 결과가 있을지 더욱더 기대가 높아지는데 돌아보니 어느덧 흥행핑이 된 소감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우연찮게 행운으로 그 작품들에 있었던 것 뿐이고, 그리고 제가 봤던 좋은 작품 속의 뭐 배우들, 그 배우들과 이번 하얼빈을 통해서 다 만날 수 있어서 그거 자체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민호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이번 작품을 통해서 또 좋아하는 감독님인데 거의 존경하다시피 마음이 생겼고, 이러한 작품을 진짜 진심으로 대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정말 이 하얼빈이라는 작품이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운이 있다면 다 닿아서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독립군 최재형 화면 보여주시죠. 독립군 최재형 역할의 유재명 씨 스틸인데요. 왜 저 화면을 보는데 제가 눈이 막 시리죠. 실존 인물 최재형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크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인지 살짝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많이 알려지시지 않았지만 그 러시아 연해주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시는 분이시고요. 별명이 빼찌까란 닉네임이 있는데 난로란 뜻인데 박애주의자시고 실제로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하셔서 큰 자본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쓰셨고 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그 러시아에 있는 조선 우리 그 강제 이주한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이분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학회가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주신 적도 있고요. 이분의 어떤 연기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아픔과 어떤 울분에 쌓여 있는 우리 독립투사들에게 이 조직이 와해돼서는 안 된다는, 그리고 어떤 불화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뜻을 내비치면서 중재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쨌든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된다는 어떤 뜻을 전하기도 하는 아주 중재자 역할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정말 어떤 말씀 주신 것처럼 중재자 역할로서 그게 몰입도를 더 한층 끌어주시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나머지 분들은 전투씬에서 엄청 고생을 하셨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몽골에서 촬영한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셨는데, 라트비아에서 촬영하셨을 때 이 독립군 최재형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씬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네. 그 하얼빈에 척결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대해서 기다리는 장면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라트비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누군가의 생사는 어떤지 기다리고 또 연락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어떤 눈빛과 마음의 울분들을 표현하기 위한 모든 씬들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독립군 이창섭 화면 보여주시죠. 하얼빈에서 정말 이동욱 씨 이런 강렬한 이미지를 제가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지게 잘 소화해주고 계시는데요. 하얼빈을 선택하신 이유와 또 배우 이동욱의 어떤 면을 하얼빈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이 느끼고 보셨으면 좋겠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것 같은. 그냥 너무 전혀 멋있다고요. 현장에서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감탄사로 멋있어요 끝낼 순 없잖아요. 네, 뭐 멋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일단 우민호 감독님과 또 여기 계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라성 같은 배우들하고 작품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결정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창섭 캐릭터는 그 안중근의 독립하는 방식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목표는 같이 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안중근과 이창섭이 대립도 하고 서로 자극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그런 또 우정도 표현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는 적들이 있겠다 싶어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저런 모습이어야 하니까 저도 처음으로 저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다행히 뭐 다들 이상하다고는 안 해주셔서 다행스럽습니다. 네, 어금니 꽉 깨물어서 이게 튀어나온 이 근육, 네. 굉장히 멋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안중근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캐릭터였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관계길래 같은 독립군이면서도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영화에도 이제 소개가 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무력 투쟁을 해서라도 일본군을 다 죽여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끌어내야 된다. 하지만 안중근은 만국 공법이라는 게 있다. 전쟁에서도 법이 있고 포로는 살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립을 해 나가는 거죠. 네. 네, 그런 점들이 가장 다르지 않았나. 네, 영화를 볼 때도 유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얼빈 여러분,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궂은 날씨에 귀한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이 하얼빈이라는 작품, 안중근 장군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또 표하고 그래서 더욱더 진심으로 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작은 화면에서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담아왔고 또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극장 와서 저희의 진심을 조금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만나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그렇고 이 영화가 하는 어떤 역할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영화 배우가 되고 싶었었구나 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던 것 같고요. 촬영하면서 저희 동지들, 선배님, 동료 배우분들, 감독님, 스태프들 다 같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영화 나오면 한번 보시면서 그 마음들을 조금 전달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소리를 이제 저희 동료분들 감독님하고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니까 캐릭터와 작품 소개를 할 때 약간씩의 그 떨림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저는 동지의 동료애를 환기시킬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득 담긴 하얼빈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길 빌겠습니다. 많이 추워졌는데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팀 하얼빈 모두가 쌓아 올린 탑입니다. 네, 여러분께 잘 보여드리고 잘 선사해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 열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이 자리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힘든 걸음 정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또 시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역사 관련된 작품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런 작품 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재를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힘을 또 그 무언가를 얻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 이 작품이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고 또 아주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드라마 영상 작업을 하면서 아직 큰 화면에서 보진 못했지만 현장 내내 감독님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런 섬세한 질감과 빛과 이미지와 배우들의 에너지와 그분들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혼들이 가능한가요? 라고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감독님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같이 고생해 주신 저희 스태프분들에게 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희 동료 배우들에게 너무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싶고 정말 좋은 영화가 곧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화 찍는 내내 뭐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했었습니다. 내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언제나 답은 못했을 것 같아 라는 답이었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고 마음이었는지 저희가 그 마음에 그 감사함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또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감독님께 작업하는 데는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저희 하얼빈 감독님 말씀처럼 관람이 아닌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얼빈이라는 영화는 두려움과 용기 그리고 동기에 관한 영화입니다. 한 2년 전만쯤에 이제 크랭크인을 했는데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저는 가슴속에 그 어떤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올겨울 여러분들도 극장에 오셔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뜨거움을 느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군 좌역을 맡은 독립군 이창섭 역의 이동욱 씨입니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앉아 계신 분, 서 계신 분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께도 손인사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섭 역의 이동욱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밖으로 다시 모시고요. 네. 다음은 독립군 최재형 역의 유재명 씨입니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군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독립군 최재형 역을 맡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아이 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가운데 계신 기자님들께도 독립군 최재형의 눈빛 그리고 네, 왼쪽으로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360도 다시 보고 계시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포토타임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본군 육군 소자 모리다스오 역의 박훈 씨 모시겠습니다. 대한의군을 무너뜨리기 위해 끝까지 쫓는 육군 소자 모리다스오 역을 맡으셨습니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 여러분께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분들께도 역시 아이 컨택 그리고 또 준비하신 동작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가볼까요? 고맙습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께도 따뜻한 눈빛 그리고 역시 화이팅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독립군 공부인 역의 전여빈 씨 모시겠습니다. 전여빈 씨, 중국 군벌들과 연이 있어서 무기와 폭약을 지원하는 공부인입니다. 공부인 전여빈 씨 오른쪽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골고루 앉아 계신 분, 위에 계신 분까지 아이 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부인 전여빈 씨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밖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독립군 김상현 역의 조우진 씨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대한의군의 일본어 통역 담당이고요. 온몸을 던져 독립을 향해 안중을 입고 따르는 김상현 역입니다. 오른쪽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앉아 계시는 좌석의 높이에 따라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역의 조우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독립군 우덕순 역의 박정민 씨입니다. 대장 안중근을 지지하는 충직한 동지 우덕순 역을 맡았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객석별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역의 현빈 씨 모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게 목표인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역의 현빈 씨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객석 높이에 따라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골고루 눈을 마주쳐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중근 장군 역의 현빈 씨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개인 촬영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현빈 씨 잠시만 무대 중앙에 계셔주시면 네, 나머지 주역분들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빈 씨를 중앙으로 해서 나머지 주역분들 한 번에 다시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빈 씨를 중앙으로 두셔도 되고요. 네, 편하게 서주시면. 네, 7분 오른쪽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조금만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예쁘게 한 장에 담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기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아이 컨택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께 조금만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한 장에 잘 담기실 것 같습니다. 하얼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왼쪽에 계신 기자분들께도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몸을 틀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감독님까지 모시고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과 함께 8분 모두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밀착해서 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이좋은 하얼빈 팀입니다.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에 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개봉을 앞둔 하얼빈, 여러분에게 선물 같은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왼쪽에 계신 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객석 높이별로 골고루 아이 컨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포토타임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파이팅으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하얼빈 하면 파이팅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얼빈 파이팅!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도 파이팅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얼빈 파이팅! 네, 왼쪽에 계신 분들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얼빈 파이팅!